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로 특정 종교를 믿는 청년들이 이 논란에 서죠. 네, 같은 병역 거부를 놓고도 이 무죄와 유죄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체복무제 등의 새 정부에서 뭔가 명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강실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2일에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죠. 네. 이번에 이제 뭐 무죄 판결이 이번 처음은 아니고요. 네. 2004년부터 처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근 3년간에도 한 25건 정도 네.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한 종파죠. 네.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좀 부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병역 거부, 그 다음에 전쟁 불참,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총을 잡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알려져 있는데, 있죠. 그렇죠. 네.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토를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신도들은 병역을 이제 거부해 왔거든요. 이것은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병역법에서는 88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징역을 이제 부과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과연 계속 맞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대체 복무라고 하는 네.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네. 계속 있어 왔죠. 네. 1년 6개월 정도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이번에 또 무죄가 나왔다. 자, 판결 내용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사이의 갈등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것이 이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심 실현의 자유를 말하거든요. 네. 이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 말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길 자유를 말하고요. 네. 병역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무와 기본권 사이의 갈등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게 아니냐. 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그런 대안이 있다면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고 네. 또 그런 힘도 있는데 권능도 네. 있는데 그것을 마련하지 않고 만연히 이렇게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 징역형을 네. 가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가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 대안이라는 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말합니다. 네. 이 대체복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라든가 네. 또는 사회공익활동 내지는 재난구호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하죠. 네.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독일 같은 나라는 헌법에 그것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12개월이 그 복무기간인데 네. 이렇게 이제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은 15개월을 부과합니다. 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만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종교적인 이유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네.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데 정부가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불이익을 당사자 말고 정부가 져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런 이제 말. 이번 어떤 판결의 요지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만의 예를 들었거든요.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양심적 병역법에 대한 대체 복무를 인정을 하면서 더군다나 종교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질병이라든지 네. 내지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이런 네. 경우에도 폭넓게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엔 인권 결의안에서도 1997년에 이렇게 이제 대체 복무를 도입하는 거 이런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선진국 등 여러 사례가 있지만 또 우리는 분단 국가고 또 이제 징병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수평 비교가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어제가 공교롭게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이었습니다.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군 복무를 거부해 감옥에 다녀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인데요.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2001년에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으로 선언했고 서울 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는데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져 그리고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또 헌재에서 병역법 합헌 결정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는데요.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심적으로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이유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여론이 엇갈리는데 하지만
그 뒤로도 위헌심판 제청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조계에서도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병역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똑같이 예.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 어디선 무죄가 나오고 어디선 유죄가 나오고 이 부분도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2004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네. 유죄를 확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하급심은 네. 그 대법원 판결에 기속이 되는데요. 네. 이게 그 2004년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법원에서도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유죄하고 무죄가 이제 엇갈리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것은 법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라볼 때는 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만 이제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다가 작년에 네. 2010년 10월에 항소심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2심까지? 예, 네. 2심까지. 네. 그래서 물론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이제 상당한 어떤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후보 때 말이죠. 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네. 무상으로 장기간 어떤 복무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네. 말이죠. 그래야겠죠. 이렇게, 그런 네.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판결이 아까 나왔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가 주목되는 것인데요. 네. 다만 이제 국방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를 표시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분단 국가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네. 잘못하면 병역 기피를 수단의 하나에 악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종교상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양심을 병역을 참 기피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불교 계율을 들어서 또 거부를 한 사람 네. 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한 사람도 약 13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놓여 있죠.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엇갈리고 있는데 최근에 네. 이제 무죄가 또 나왔는데 네. 어떤 논리에서 유죄가 나오고 어떤 법리에서 무죄가 나왔는지 저희가 사례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무죄라고 하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다른 같은 취지네요. 네. 대체 복무가 있는데 네. 형사처벌반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희생하는 거라는 것이고요. 네. 유죄는 아무리 양심 및 종교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그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네. 37조 2항에 보면 헌법에 네.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네. 그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국방의 의무로 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권리다. 네.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어기는 것은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논리가 되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났다면 네. 계속 무죄 판결이 나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양심적으로 종교 등의 이유로 군대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네.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형사 사건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정확하게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무죄가 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종교상의 이유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냐? 이것이 이제 법적 쟁점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유죄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못 된다. 네.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라 국민 개병제 아닙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야말로 높은 수준의 어떤 필요한 어떤 우리 사회에서 규율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무죄가 보는 쪽에서는 대체 어떤 복무라든지 다른 대안을 만들면 충분한데 네. 국가에서 그것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연히 형벌을 과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절도니 형사, 뭐 강도 사건마저도 여러 사건도 하도 이 처벌이 형량이 틀려서 형량이 달라서 대법에서 양형 기준까지 맞춰갖고 비슷하게 처벌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떨 때는 무죄 나오고 어떨 때는 유죄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하급심 판결이고 네. 사실은 대법원에 가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는 한 결국은 유죄가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때까지 이렇게
각 지방법원마다 그리고 네. 어떤 판사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면 네.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무죄가 된 경우는 바로 풀려나가가지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인데 네. 유죄가 되면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요새는 이제 바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형평을 가하고는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과 같이 네. 이렇게 어떤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법적 통일성이 붕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대안을 빨리 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통 1년 6개월형을 네. 쓴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군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1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복무기간보다는 짧아요? 징역형은 더 짧네요. 예, 저도 이제 보통 병역 기피, 양심적 병역 기피 이분들은 국선 변호사를 보통 하거든요. 네. 이건 거의 뭐 정형화된 이런 어떤 네.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사건들을 그전에 해봤었는데요. 네. 거의 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재판이. 이분들이 뭐 사실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18개월 징역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징역형이라고 하는 것이 18개월이라고 하는 것과 아까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이라고 하는 거, 네. 3개월 차이가 나는데 네. 징역형은 뭐 또 군복무도 힘들지만 상당히 또 뭐 거기에 가해지는 형벌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대체 복무를 이제 도입할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길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현역 복무가 21개월이라면 적어도 1.5배나 2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의견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 복무를 이제 도입한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 복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내지는 합숙을 하면서 단체 이런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출퇴근, 집에서 공익처럼 출퇴근을 할 것인지 출퇴근할지. 아주 네. 복잡한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 의견이 훨씬 높거든요. 네. 이 대체 복무를 도입하는 네.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분단 국가의 실정상 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네. 법적으로도 많은 어떤 해안을 발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 복무제에 대한 여론조사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오래된 건데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복무라는 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지만 2016년 지난해 거군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것도 그 전에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또 많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사회적 어떤 여론의 그 변화, 네. 어떤 인식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저 정도까지 네. 반대 의견이 그래도 아직은 훨씬 높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다수결로부터 이제 소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 네. 동성애 문제도 저번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꼭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제 또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은 생각해볼 네. 문제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저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병역 기피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예도 있었고요, 과거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병역 기피의 어떤 합법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그리고 병역 의무야말로 공평하게 부과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네. 있죠. 이렇게 지금 징역형을 현재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약 397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올해 4월 기준 말이죠. 네. 네. 그리고 60년 동안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약 1만 9천 명이 네. 이 생각보다 많네요. 형벌을 네. 받았다고 그러고요. 네. 한 10년만 봐도 네. 5,700명 정도가 이 병역 거부가 지금 자막으로는 5년간. 5년간 보면 네. 약 2,100명 정도, 네. 연루가 된 사람은 많네요. 연루가 된 사람은 2,800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징역형을 부과받은 사람이 2,100명 정도 됩니다. 네. 10년 정도로 보면 저거의 2배 정도, 한 5,200명 정도, 네. 2배가 좀 넘네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논의해야겠죠. 이제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계속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 수 있는데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가 논의할 문제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네. 심판이 지금 또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저번에 이제 그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네. 그때 두 분은 의원 결정 의견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이 완전히 그 9명 전부가 합헌 결정을 냈던 것은 아닌데요. 네. 어쨌든 그 전에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네. 필요하겠죠.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최근에 나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그 파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